안녕하세요, 윤호준 원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 MBTI가 뭐냐? 항상 MBTI, E야? I야? 뭐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 MBTI가 유형인 것처럼 피부에도 MBTI가 있어서 유형이 있고, 심지어 눈밑 지방도 MBTI처럼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눈밑 지방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유형에 따라 치료를 해야 눈밑 지방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는 눈밑 지방이 있으면서 눈물고랑이 좀 많이 꺼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100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고, 레이저 눈밑 지방과 동시에 꺼진 부분에 필러나 미세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치료를 해야 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눈밑 지방이 있으면서 다크서클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눈밑 지방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크서클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원인에 따른 다크서클 치료를 같이 해야, 그러니까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와 동시에 원인에 맞는 다크서클 치료를 같이 해야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눈밑 지방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크서클 치료를 하게 되면 두 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눈밑 지방이 있으면서 눈 밑에 피부 처짐이 많이 동반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한다고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죠. 늘어나 있는 피부가 눈밑 지방이 빠지면서 약간 풍선이 바람 빠지는 것처럼 잔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눈 밑에 써마지나 울세라, 프락셀 등의 탄력 레이저 치료를 하면 늘어난 피부가 좀 더 들러붙으면서 경과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경우, 아니면 피부 처짐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와 동시에 눈밑 탄력 레이저를 함으로써 피부 절개 없이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눈밑 지방과 애교살이 합쳐진 경우,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나는 애교살이 있어서 훨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애교살 필러다고 하는데, 눈밑 지방이 발생을 하면서 애교살과 눈밑 지방이 합쳐져 버리면 그냥 애교살은 보이지 않고 눈밑 지방만 있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이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을 절개하는 경우라면 애교살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눈밑 지방만 없어지면서 원래 있던 애교살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도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데 원래 애교살이 없었던 분들은 다시 생기지는 않는 거고, 원래 애교살이 있던 분들은 생기는 거라, 환자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는데 애교살이 생겼다, 애교살 필러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있던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세 번째와 좀 비슷한 유형인데, 눈밑 지방이 매우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서 피부가 매우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눈밑 지방 재배치와 동시에 눈밑 탄력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예를 들어 샷수를 2배로 한다든지, 강도를 좀 더 세게 한다든지, 탄력 레이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피부 절개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으로는 눈밑 지방과 동시에 눈밑 주름이 있는 경우에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주름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안검 수술을 해서 자른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주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 절개를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주름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잘라져 나가는 부분의 주름은 없어지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주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와 동시에 눈밑 주름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태에 따라 주름 필러나 탄력 레이저, 리쥬란 흘러, 이러한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주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밑 지방과 눈밑 주름은 별개다. 그래서 더 만족을 하려면 주름 치료를 따로 하는 게 더 좋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은 눈밑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거슬리긴 하는데 수술하기는 좀 뭐하고 약간 겁도 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눈밑 지방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 아래 부분, 꺼져 있는 눈물고랑 부분에 필러나 미세 자가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 덜 신경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눈밑 지방이 좀 더 진행이 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에 7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 눈밑 지방도
MBTI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 그 유형에 맞게 적절히 치료를 해야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밑지방 전문병원에서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을 파악한 후에 시술을 받으셔야 만족을 하지, 그냥 눈밑지방이라고 그냥 해 이렇게 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유형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해야 가장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